그리고 재판관이 지금 이렇게 위법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서도 저희가 신문에서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쟁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 이루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했다는 그 부분,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내란죄 철회, 과연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었죠. 홍장원의 메모도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검찰 조서, 이제 사령관들의 검찰 조서를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가 빠르게 판단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송영길 변호사님, 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내란죄 철회 부분은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국회가 보낸 그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맞다 아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재된 어떤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의 소추 사유의 분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가 철회됐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란죄라고 하는 그 법률 위반의 주장 사유 자체는 사실상 철회가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그 엇갈린 증언에 관한 부분이 그래픽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인의 증언에 조금 더 신빙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이것도 기존의 헌재의 판례를 변경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입장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런 조서에 의한 사실 인정을 최소화하고 헌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문을 노련하게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네, 그런데 여권은 조금 다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의당에서는 이 내란죄를 뺀 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던 국회 측 목소리와 또 내란죄를 뺐으니 심사할 것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에서 내란죄를 집어넣었는데 오늘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하면 할 게 없잖아요. 이건 죄가 안 되고 사법시험 대상 안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 3대 쟁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또 결정될 텐데, 지금 이런 특히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문제, 뭐 내란죄를 철회했네 마네 등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재판관 3인의 또 절차를 중시하고 위법 여부를 중시하는 재판관 3명의 변수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이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정리가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만 이걸 붙잡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느껴져요. 아니 내란죄는 철회됐지만 내란 행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심판 변론 11번을 지켜보면서 내란죄, 그러니까 뭐 국회 무장된 군인을 왜 보냈습니까? 정액재판관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탄핵 때문에, 잦은 탄핵 때문에, 예상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그게 국회에 보낸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합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잖아요. 답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아까 송영훈 변호사께서 모든 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엇갈린 증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곽정군 전 특전사 사령관이 증언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곽정군 전 사령관 얼마 전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대통령께 냈습니다. 정령 저에게 의사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언의 일관성도 다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네.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저희 국민의힘 측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 교수 같은 주요 석학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라는 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전직 대통령들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일부 내용을 철회를 했던 것은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제 두 번째로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헌법재판만 단독으로 진행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법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 재판에서 이미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이 공수처의 관할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사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추 사유의 80%를 배제한 채 내란죄를 배제한 채 파면 결정을 했는데 형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론, 무죄 결론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흠결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했을 때 과거 선례와 달리 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결성 있는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헌재는 판결을 마쳤다라는 얘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문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결론 노출 안 되게 선고날 아침에 이 결정문에 헌법재판관 8명이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날 서명한 뒤에 이걸 금고에 보관을 한답니다. 금고. 뭐 중요한 귀금속들을 보관한다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금고에다가 이 결정문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안 때문인가요? 당연히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죠. 아마 오늘과 내일 정도에는 최종 결정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일하면서 회독을 하고 그리고 아마 선고문들도 다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엄중한 사건에서는 A 버전, B 버전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중간에 거쳐가는 하나의 안일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문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판관 8인이 모든 평의 절차를 마쳐서 결정문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은 고도의 보안에 붙여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고를 동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를 해야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5층에 커튼도 다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